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 생중계 아이디어는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생각 같습니다. 근데 이거 생방송으로 중계하면 이거 성과가 좀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거 밀고 당기고 협상하다 예, 보면 좀 예. 비공개가 필요한데 예.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어차피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이번에는 이제 크게 보면 의제가 세 개예요. 하나는 이제 이거 최상병 특검, 그 다음에 이거 25만 원, 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검투세. 네. 근데 셋 다 받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개적으로 이제 이거 토론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지층이나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아보자. 네. 여론에 호소하는 아. 이런 이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기존의 정치 관행과 안 맞는 것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이게 여의도식 새로운 정치라 봐야죠. 그래서 새로운 여의도식 정치라고 이제 호평인가요? 어떤 평가를 해주셨는데 정 기자님, 그래서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새로운 여의도식이 아니라 한동훈식이죠. 한동훈식. 왜냐하면 그동안 없던 추식입니다. 그리고 회담 앞두고 미리 언론에 풀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면초가 아니겠습니까? 용산 사실상 뭐 협조 안 되죠. 그리고 원내로 눈을 돌려보면 자기 편이 얼마 없어요. 최근에 제가 그 기자들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소위 얘기하는 이른바 이제 친한계 의원들 단톡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동참하기 싫다, 개파 싫다 이러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친윤계 대통령 편이지 한동훈 대표 편이 아닌 겁니다. 이제 이 와중에 그러면 어떤 돌파를 해야 되냐? 결국 그 당원들과 지지율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한동훈 현상을 만들어야 되고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말싸움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1대1로 생방송 토론을 하면 정치 이벤트도 되고 상당히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그 뭐 하나의 뭐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생방송 토론을 제안하는 것 같은데 토론하면 성과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성에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치 초보로서 아주 미숙한 대응,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토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린 토론이라서 기대가 되고 시청률이 높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기자들한테는 있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진영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생산적인 토론이 못 될 거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것이 벌써 예고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방금 얘기해주신 대로 아무래도 이게 회담이라기보다는 어떤 토론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어요.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각 당의 대표 시절에 굉장히 자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MBC 100분 토론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SBS에서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호평이었어요. 네. 이 두 당 대표가 이렇게 뭐 정말 격의 없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또 주제도 그때그때 달랐거든요. 뭐 하나의 어떤 정책적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이서 토론을 하고 또 그것이 결론으로 또 합의가 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노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로서는 본인이 중심에 서야 돼요, 지금.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중심에 서려고 하면 항상 영산에서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거기에 또 주인공이 되고 싶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결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면에 나서는 것이라든지 최근 어떠한 또 이념 논쟁 뭐 그다음에 뭐 반국가 뭐 단체라든지 뭐 이러한 이념 논쟁으로 가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토론을 이렇게 빨리 성사를 시킨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 정치권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조급함도 저는 섞여 있다고 보고 한번 저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번 일요일 날 회담이 뭐 생중계가 돼서 또 이런 내용 뭐
각자의 지지층에 대해서 호소를 하겠지만은 또 이런 것도 뭐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까지 보진 못한 부분이라서 성과 유무를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한번 볼만한 어떤 빅 이벤트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해식 비서실장 발언을 보면 생중계를 국민의힘이 고집을 하면 이 회담이 성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율은 가능하다 보여. 이제 전체 다를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은 뭐 모두 발언이라든지 여기까지만 할 수도 있고요. 뭐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고 국민의힘에서는 하나의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에서 뭐 어떻게 할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거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 결국 이제 당내에서도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대선 토론도 아닌데 하면서 이제 부정적 의견도 일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견 주신 분 중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여권 내 의견 일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생방송으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면서 민주당은 한동훈이 판을 깔아줘도 못 받냐 머리가 나쁜 건가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서로 간에 실무 합의된 것을 박정하 비서실장이 일방적으로 흘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라고 그 기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을 가지고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까지 토론을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이나 이재명 대표가 처음 국회에 등원했을 적에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 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말 본새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기본적인 지식이나 국가 운영에 관한 아젠다가 없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저희가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 그리고 뭐 비행기가 수직 이착륙 시대가 된다. 이런 식의 망언, 아무것도 모르는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와의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겁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레 겁먹고 꽁무니를 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 시절에 저희 국민의힘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토론할 의향이 있다. 그때는 김기현 대표한테 그런 제안을 해놓고서 왜 한동훈 대표가 이 제안을 똑같이 하니까 왜 겁먹고 도망갑니까? 저는 참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담이라는 것이 상호 간에 이제 이견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회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문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만약에 여야 간에 다 합의를 했으면 이거는 회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회담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공개 토론으로 해서 국민적인 그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회담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만나자니까 생중계로 물타기 시작하고 있다.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깐죽거리는 걸 또 보라고 이런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중계하자는 거네. 무슨 협상을 생중계로 하나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민주당이 용산과 대통령실 한 대표 친한계와 친윤계 간극을 벌리기 위해서 오히려 생중계를 전격 수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의견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전 생중계 하겠다는 게 당내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뭐 그런 것보다는 당내의 어떤 이견을 저는 없애기 위해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번 회담이 상당히 리스크하다는 것은 뭐 충분히 본인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이번 주 초부터 일간지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당내 리더십이 약한 거 아니냐, 아니면 당내 어떠한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의견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계속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생중계라는 것이 저는 이걸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당내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좀 따라와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선전포고,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는 저는 당내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이번 생중계를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봐요? 지금요? 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이래가 이렇게 생중계하면요 성과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민주당이 안 받지 않을까요? 지금 상당히 그 실무 협상이 중단이 돼 있잖아요. 네. 받기는 좀 오늘 어렵지 뭐 않을까? 다시 또 만납니다. 근데 네.
아마 입장이 계속 이제 그 평행선을 달리면 네. 서로 이게 하는데 결국은 생중계 안 하고 회담으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은 지금 다 받아주어라 분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좀 대통령 뭐 건건이 거부권 계속 행사하죠. 그리고 또 지금 안 될 것 같은 거는 또 다시 그 돌려받기 차원에서 다시 또 오늘 뭐 전세 사기 특별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도 다시 또 이제 그 국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간호법도 뭐 간호사법으로 바꿔서 해달라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지난 4월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출범시켰는데 뭐 되는 게 없다. 손에 잡히는 어떤 효능감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뭐라도 일단 그 저 선이후난 쉬운 것부터 풀어서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어쨌든 국민들께 효능감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만약에 기어이 한 대표가 만약에 토론합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피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겁나서 피한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한동훈 대표를 겁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고 뭐 다 받겠죠. 뭐 최혜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제3자 특검 추천안 그리고 또 저 제보 공작 이것도 다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는 거 싹 다 받아주겠다. 그러니 나와서 토론을 하든 협상을 하든 해서 뭔가 되는 정치, 예. 그리고 풀리는 정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요 당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생중계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이제 논란인데 결국은 이제 의제도 네. 어떻게 조율하는 이것도 큰 그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가장 앞에 올려놓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네. 뭐 지구당 부활. 국민의힘은 반면에 이제 정쟁 정치 중단, 민생 회복 지원, 정치 개혁 협의체 상설화 세 가지 의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뭐 지구당 부활 정도에서는 좀 뭐 접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새로운 또 추가적인 단서를 달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네. 받겠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변화가 생겼거든요. 설주한 변호사. 네. 여기 좀 진전이 있을까요? 최상병 저는 특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번 회담에서 이걸 한동훈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 당연히 하겠다고 당연히 받는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 한동훈 대표 이것을 당내로 다시 가져갔을 때 이게 당내에서 문제죠. 처리가 되느냐가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이 회담에서의 성패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의제가 과연 이 최혜병에 대한 특검이 의제가 될지도 일단은 조금 의문이긴 한데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올해 6월 23일 날 기사를 보면 그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어떤 이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가지고 공수처 수사 결과가 연동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저께 기사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공수처 결과를 지금 계속 국민의힘 어떤 패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약간 핑계를 대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확한 워딩은 거기에 어떤 공수처 수사 결과 여부와 연동시키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못 받을 것도 없다. 이번 저는 대표 회담에서 이 부분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하자는 것이거든요. 뭐든 제보 공작을 넣든 어떤 걸 넣든 다 하자는 것이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가지고 가서 당내에서 조금 이 부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아마 제일 큰 성과예요. 성과고 이것이야말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이 회담 안 하는 길을 원하시고 계세요 지금. 아니 그래서 기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분석을 하냐면 이건 본질은 윤한 갈등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실의 벽을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은 지금 친윤계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안에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꽉 잡고 있거든요. 절대 안 된다.
이도 안 들어가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합의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가져갔을 때 통과가 되겠냐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용산의 벽을 넘을 수 있냐 말씀 주신데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과 용산의 벽 그 다음에 친윤의 벽을 한동훈이 넘을 수 있냐 못 넘는다 그게 쟁점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제보 공작 의혹도 제3자 특검법에 포함시키자 이제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우리 신조 네. 부대변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제3자 특검에서 도망가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사실 딜레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다룰 의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각 당에서 합의로 도출된 안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여야 회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 의견들을 일단 하나로 묶어서 일치된 그 입장을 가지고 그걸로 이재명 대표 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의제로 삼는다. 그게 민생이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최상병 특검 법안이 지금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묻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왜 진성준 정책위 의장 금투세 강경론자를 유임시켰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토론할 수 있다고 했었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각 당에서 합의된, 각 당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을 기반으로 여야 대표 간에 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최상병 특검 법안은 제가 볼 때는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던지면 되는 거예요. 던지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못 어떻게 받아요. 요리를 할 것인가. 지금 당장 신조 부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의 권한이 아니다. 근데 민주당은 대표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갔는데 원내대표가 이건 원내대표 권한이야 이래버리면 원래는 법안 처리나 이런 것들은 원내대표의 권한이 맞아요. 원내대표가 이걸 합의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지금 뭐 대표회담 그럼 저 대표회담에서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민생 관련 것도 법안 내용이잖아요. 그럼 원내대표 회담을 해야지. 대표 회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회담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이번 기회를 저는 이 기회를 삼아서 당내의 어떤 주도권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지금 당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 어떤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구당 부활만 될 거다. 그렇죠. 양당의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지구당 부활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또 반발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생과 아무 상관없는 지구당 부활 얘기만 민생회담 한다면서 민생과 아무 상관없는 지구당 부활 얘기만 하고 끝날 거다. 이런 조소가 오늘 아침 기자들 사이에서 네. 상당히 많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 댓글에 한동훈의 최상병 특검에 대한 솔직화법이 생중계를 타면 누구에게 이득일까? 친윤들이 긴장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 하나만 성과가 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